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강 월경 안 하면 안 될까입니다. 월경을 안 하면 편하고 좋을까요? 가임기 여성이라면 월경을 안 하면 먼저 임신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임신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또 태어나서 월경을 한 번도 안 한다면 빨리 그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무월경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 1차성은 월경을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2차 성징의 발현이 없이 13살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2차 성징이라는 게 유방이 발달하고 이렇게 여성으로서 표현형이 보이는 건데 2차 성징이 발현이 됐는데 15살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이때는 1차 무월경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2차 무월경이라는 것은 월경을 잘 하시던 분이 월경을 안 하는 경우예요. 월경을 하던 여성이 3주기 이상 정상 생리주기를 건너뛰고 월경이 없는 경우나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는 2차 무월경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월경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의 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돼야 됩니다. 또 자궁도 정상해야 되고 질쪽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무월경의 원인은 각 부위별로 시상하부에서는 거식증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과도한 운동 있는 경우에는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내하수체는 사실 여기가 모든 내분비계의 호르몬의 분비를 총괄하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수체 이상으로 월경을 안 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거나 항진이나 저하나 아니면 내하수체에 선종이 있거나 내하수체 또 시상하부, 난소 이 축에 어떤 불균형이 있을 때 생리를 안 하게 됩니다. 난소의 원인으로 생리를 안 하는 경우는 다낭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난소의 조기 기능 부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의 원인으로 생리를 안 하는 경우는 자궁 및 질의 해부학적 문제가 있을 경우 생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분이 2차 성징, 유방의 발육과 음모 등의 그런 2차 성징이 있냐 없냐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성징이 동반하지 않는 무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성징이라는 것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보이게 하는 유방에 발육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음모가 발달한다든지 그런 2차 성징이 아예 동반되지 않는 무월경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난소의 기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소의 위측에 있는 내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막 열심히 얘한테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높은 생식샘 기능 저하증이 있고 또 위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아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낮은 경우는 위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난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하수체에 나오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누면 이제 고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저하증이라는 것은 난소의 문제입니다. 생식샘 발달 장애라든지 난포 자극 호르몬 수용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X 염색체가 부분적으로 결손이 됐다든지 환경이나 치료적인 난소 독소에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걸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아예 낮은 경우이죠. 난소는 멀쩡한데 위에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안 나오는 건데 생리적 지연이라든지 칼만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중추신경계의 종양 또 내하수체나 그 시상하부의 기능 부전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농도를 보는 겁니다. 혈중에 있는 난포 자극 호르몬 농도를 봐서 이게 많이 증가가 돼 있는 경우는 염색체 검사를 해서
45X5 염색체가 발견되면 터너 증후군으로 확진을 합니다. 터너 증후군 환자는 한 30%에서 대동맥 협착증과 관련이 있고 갑상선 기능 이상도 연관이 있으니까 한 3에서 5년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고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합니다.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혹시나 Y 염색체가 있다 그러고 하면은 종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식샘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진단은 염색체 검사가 정상이고 또 난포 자극 호르몬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 효소 결핍증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치료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소아과에서 거의 해결이 되죠.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낮다면 저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저하증을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CT나 MRI를 이용해서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별을 합니다. 생리적 지연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 분비가 부족한 경우와 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진단들을 다 배제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소에서 호르몬을 잘 분비를 하는지 아니면 뇌하수체에서는 작용을 잘해서 난소한테 일을 하라고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각각 다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여성 호르몬을 주는 것인데요. 자궁이 있는 환자에서는 자궁 내막 증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투여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1차성 무월경의 각각의 원인을 치료를 하는데 두 개의 인두 종양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종양을 수술을 잘 해야겠죠. 뇌하수체에서 유직 분비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프롤락틴 분비 선종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약물 치료는 도파민 작용제를 주면 됩니다. 칼만 증후군도 호르몬을 치료하고 생리적 지연은 괜찮으실 거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성징이 있고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호르몬적으로는 다 정상인데 이제 생리가 나오는 뭐 유출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유출로가 막혔다. 그러면은 무공 천여막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중격이 있다든지 자궁 경부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 쪽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기능을 하는 자궁 내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 안에 유착이 생겨서. 그 다음은 안드로겐 무감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환자는 염색체는 46XY입니다. 남자인데 안드로젠에 대한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안드로젠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드로젠의 레벨은 남성의 레벨이거나 아니면 좀 더 높습니다.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굉장히 키가 크고 유방의 발육은 좋은데요.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방향화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음모나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진성 반음양증인데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남성과 여성의 생식샘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30년 정도 환자분들을 봤었는데 그런 환자는 보지를 못했고 안드로겐 무감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표현형이 여성인데 이제 Y 염색체가 있고 남성 호르몬도 나오는데 몸에서 안드로겐이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유방 발육은 좋고요. Y 염색체도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레벨은 정상 범위나 약간 높은 정도. 근데 이제 고환이 복강 내나 서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2차 성징이 동반되고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무월경 진단은 이제 신체 검사로 진단을 하고요. 천여막 막힘증은 밑으로 힘을 줘보라 이렇게 하면은 팽만된 막이 보이고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무월경 환자에서 자궁 내막이 안 생기는 경우는 그냥 신체 검사로 진단할 수가 없고요. 자궁 내에 유착이 되는 경우는 난관 조영술이나 초음파 자궁 조영술 또는 자궁경 검사로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각각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데 천여막 막힘증 치료는 질 입구를 개방하기 위해서 절개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로질 중격이 있는 경우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 기능을 하는 자궁이 있는데 자궁 경부가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또 치료를 한다고 해도 다시 막힐 수가 있고요. 질이 없거나 아주 짧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질 확장술을 해서 이제 질이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안드로겐 무감증 환자는 사춘기 발달이 끝난 이후에 16에서 18세라고 하는데 악성 병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궁 내 유착 같은 경우에는 가위나 전기 수정술을 이용해서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궁 안에 이렇게 유착이 보이는 거예요. 자궁 안이 다 이렇게 유착이 돼 있죠. 2차성 무월경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소파수술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상처가 생겨서 생리가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자궁 내시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착이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박리를 해주고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하는데, 작용을 하는 자궁 내막이 다 유착이 돼버렸다고 하면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생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절술, 소파수술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2차 성징이 있고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 또 고유지 분비 호르몬 혈증, 조기 난소 부전, 또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의 병변, 또 섭식 장애, 체중 감소와 다이어트, 또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비만. 그러니까 이것은 배란이 안 되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상하부인가 뇌하수체인가 난소 쪽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고안드로겐 혈증, 배란 장애, 다낭성 난소와 연관된 증후군인데, 월경을 잘 안 하거나 무월경이거나 남성 호르몬 과다증이 있고 또 초음파에서 발견된 다낭성 난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불규칙한 출혈을 보이기도 하지만 무월경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그림이 수술로 우연히 발견된 다낭 난소인데 거의 자궁만한 정도로 난소가 엄청 크죠. 초음파 소견을 보면 다수의 난포들이 난자의 바깥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의 원인으로서는 고유지분비 호르몬 혈증인데 이것도 무배란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입니다. 증가된 유지분비 호르몬은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켜서 월경 장애를 일으킵니다. 환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와서 유지분비 호르몬이 높았을 때 이렇게 유두를 짜보면 유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들이 저 유즙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또 유즙 분비 호르몬이 동시에 증가된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또 유즙 분비 호르몬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먼저 치료하고 고유즙 분비 호르몬 혈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다음의 원인으로서는 조기 난소 부전입니다. 사춘기 전에 난소에서 호르몬 생산이 안 된다면 2차 성징이 발현하지 않을 거고, 늦게 호르몬 생산이 중단된다면 정상적인 2차 성징은 발현이 되는데 너무 빨리 난소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보통 40살 이전에 되는 경우를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그 원인은 모릅니다. 26세 된 여성분이 생리를 안 해서 검사를 했는데 조기 난소 기능 부전인 경우도 있고 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섭식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또 신경성 거식증, 또 체중 감소와 다이어트, 또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GnRH 박동성 분비의 빈도가 감소하고, 또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영양 섭취가 불량하고 또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섭식 장애들이 운동선수들의
월경 장애의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이제 너무너무 안 먹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10% 정도 사망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날씬하고 예쁘지만 본인은 너무 비만하다라고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조금 왜곡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정신과랑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가임기 여성에서 무월경은 먼저 임신 반응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임신 반응 검사가 음성이면 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에스트로겐 상태를 확인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직 분비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을 호르몬 검사를 하고 골반 초음파로 난소의 난포를 확인을 합니다. 유직 분비 호르몬이 증가되었다면 또 시상하부 무월경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상하부와 내하 수치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 종양이 있으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이제 비만, 영양실조 또는 만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 각각 질환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운동으로 인한 무월경은 운동 강도의 조절 또 적절한 체중 증가를 통해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생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섭식 장애의 경우에는 다각적인 접근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 경우는 입원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임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기를 원하는지 피임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이 될 수 있거든요. 배란이 돼야 황체 호르몬이 나오고 분비기로 바뀌고 생리를 하는데 계속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조기 난소 부전의 환자의 경우에는 저에스트로겐 혈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제스테론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가 50이니까 50세까지는 꼭 치료를 하시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무월경이 있는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를 하고 불임 치료를 하는데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난소 부전 환자는 난자를 공유해서 임신이 가능합니다. 월경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월경의 원인을 진단하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셔야지만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